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민석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무려 40%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지분을 어떤 돈으로 매입을 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연금에 무려 100조 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판 군부펀드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요 소식이 전해진 만큼 다음 주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에는 30만원 그 이상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댓글에는 30만원 목표 적어주시고, 오늘같이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힘이 되는 방송을 촬영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많이 눌러주셔야 저도 여러분께 힘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지분 40%면 어마무시한 수치다라는 거예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40조잖아요. 40조의 지분 40%면은 대략 16조죠. 앞으로 국민연금 쪽에서 16조 원 이상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에 100조 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판 군부펀드 이제 육성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지금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수월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8월 1일 기준, 오늘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현황을 좀 보시면요. 그리고 지금 8월 1일 기준, 오늘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현황을 좀 보시면요. 지금 국민연금이 무려 7.86%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40%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몇 프로를 더 매수를 해야 되죠. 그쵸? 대략적으로 한 32.14%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면 이제 국민연금이 공약한 대로 40% 지분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자, 지금 국민연금 지분이 이제 32% 이상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두산이 아니라 이제 국민연금이 여기 있는 40%로 올라서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올라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뉴스의 대문짝에 이런 뉴스 뜰 거예요. 최대 주주 변경, 이런 뉴스가 이제 대문짝만하게 뜨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타 종목, 다른 종목에서 이제 최대 주주 변경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보세요. 최대 주주 변경, 올리패스 장중 이제 26% 급등, 최저중등 바뀐데 이달 들어 250% 급등한 SGA, 그쵸? 최저중등 변경 이제 프리미엄 135% 급등, 이런 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최대주주 변경 재료는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초대형 호재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일수록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셔야 저도 여러분들께 힘내는 방송을 찍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댓글 30만원 갈 거니까 댓글로 30만원 목표라고 적어들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영상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두산이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거의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천조 세력, 천조 세력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천조짜리 세력의 실체는 제가 조금 전에 그 지분 현황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아까 거기서 우리 국민연금의 지분이 대략적으로 뭐 한 7.8% 정도 됐었고, 지금 이 천조 세력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공식적인 지분 현황표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천조 세력들이 지금 얘네가 비공식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물량 50%를 매치가 매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집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하나의 계좌로 매집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계좌를 매집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공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공시를 한 것처럼 지금 얘네가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이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수백 개의 계좌에 나눠가지고 매집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지분 공식 지분표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건데, 지금 국민연금 지분을 40% 매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표에 현재 최대 주주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 누구예요? 그렇죠, 두산입니다. 두산이 지금 지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어요? 30%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두산이 30% 가지고 있고, 지금 천조 세력이 50%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최대로 매집할 수 있는 수치는 수치상으로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품절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절주가 뭔지 아시죠? 주식을 사고 싶은데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를 품절주라고 하죠. 이 품절주 중에서 한 몇 년 전에 엄청난 대시세를 뽑아줬던 종목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아마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거나 그랬을 텐데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품절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게 당시에 만원에서
20만원까지 거의 뭐 20배가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상승률이 이 당시에 나왔고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자, 이러한 품벌주의 움직임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상승에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두산도 이렇게 30% 가지고 있고 천조 세력도 50% 갖고 있고 지금 국민연금이 40%까지 매입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걸 성공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두산의 지분을 뺏어오거나 천조짜리 세력의 지분을 뺏어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쉽냐라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얘네가 지금 최대로 매집을 할 수 있는 한 20%까지만 매집을 해줘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미친듯이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고 너무나도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두산 내일이면 개장인데,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우리가 두산이 이제 26년도 이제 연봉이 바뀌죠. 연봉이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좀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일단 뭐 큰 이상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공격이 한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쳐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흔들어주면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몸명이 뭐다? 이 개인 투자가 와다 달려가지고 털려갈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 위쪽으로 이제 제가 방향성만 말씀드렸었죠. 위쪽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물량 잡아주고 매물 소화하고 상승하는 패턴,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 한번 털어버리고 올라가는 패턴,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지루하게 하는 패턴. 그쵸? 요거는 뭐가 된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차라리 지금 여기서 변동성이 나오는 방향은 빠르게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향이 이 위쪽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변동성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니까 영상 부정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대응하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 건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우디 관련돼서 원전 관련된 협상 요게 아마 상반기쯤에 나올 것 같아요. 상반기쯤 이 부분 기대감도 높고 3월에 SMR 세계 최초, 그쵸? 세계 최초 SMR 전용 공장, 이제 연간 20개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착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연간 20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착공한다는 것은 이 결과적으로 SMR에 대한 수요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로 SMR에 관련돼서 이 주기기를 요구하는 데가 진짜 많을 거란 말이죠. 그쵸? SMR 전용 주기기.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생산 캐파로는 저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주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을 하기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공장을 지으면서 이 생산 능력을 보여주면서 아마 성계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리 12월에 이 SMR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짓는다라고 집행을 했다는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호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도 대형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있죠. 웨스팅하우스가 글로벌적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주기기 누가 공급하냐는 거예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냈어요. 설계기술을 따낸 거죠. 이 설계기술로. 근데 거기는 미국 건설 인프라 없죠. 원전 건설 인프라 없잖아요. 건설 인프라는 있지만 원전에 대한 건설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 없죠. 있지만 진짜 수준 자체가 낮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좀 유력하다. 그러니까 한전 기술 말고는 솔직히 한전 기술도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원전이 만약에 다 가잖아요. 그럼 한전 기술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글로벌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무조건적인 호재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DLNC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원전을 짓는 건설 시공의 능력이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저는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재는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답답한 게 주가는 안 가. 이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쵸?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건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상방이다. 상방인데 상방에 하는 부분들은 바로 가냐 아니면 뭐 눌렸다 가냐 요런 차이인데, 우리는 항상 가만히 뭐예요? 가만히 갈 거다라 생각을 하면은 마음 편하겠지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털릴 수밖에 없죠.
왜? 간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저는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7만원 초반 구간은 깨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도 두산을 거의 2년 넘게 찍고 있고 15,000원대부터 계속 찍고 있죠. 그쵸? 1년 넘게 계속 찍고 있는데 이 저조차도 7만원 깨기가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깨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72,000원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 추가 매수 타이밍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서 빠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7만원을 깨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을 하겠냐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그쵸?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끌고 분석을 하고 저도 여기 안 깨질 거라 생각했는데 깨졌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뭔가 잘못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깨졌을 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가장 오래 들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깨지면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되는 그 자리를 깨야만이 개인들 이제 다 털려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의문을 풀면서 뭐지? 왜 깨지지?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그럼 그냥 개인적으로 뭐다? 패닉셀이다. 패닉셀. 어떤 패닉셀이에요? 이때처럼 패닉셀 쏟아낼 구간이라는 거죠. 자, 패닉셀 쏟아내고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100원 구간들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눌러놓고 가는 패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 도대체 뭐가 두산의 주가를 누를까라고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제 진작 가는 게 있어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했죠. 뉴스케일 파워 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평가 금액에 대한 손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투자한 투자 에너빌리티의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결과로 이제 결과적으로 악재로 또 포장이 되어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점, 이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거는 별거 아니긴 한데요. 자, 미국,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출, 미국식 모델 최대 압박, 전부 고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10월에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원전 수출의 미국식 모델 채택을 결과적으로 했다라는 또 관점으로 또 우리가 미국의 발목이 잡혔다는 인식을 시장해주면서 주가를 또 뭐예요? 하락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손해를 보는 게 전혀 없어요. 이 주기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근데 뭐였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엮어서 주가를 내려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전기술의 문제예요. 만약에 제가 따지고 본다면은 한전기술, 한전에서 뭐 해야 된다? 2.500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뭐다? 단기적으로 또 누를 만한 이슈를 만들어서 누를 것 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뭐다? 두산에 문제 없는 게 왜 빠지지? 그럼 이거는 매수 타이밍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요, 이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공급을 완벽하게 구축한 AP1400 모델을 포기하고 새로운 공급을 개척해야 하는 AP1000 모델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 공기가 길어지고 건설 비용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경제력,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6월에 계약한 체코 신규 원전 2기 역시 한국형 AP1400으로 공급한다. 또한 한국이 사우디 원전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미국의 원자력 수출 통제에 따라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점도 고민이다. 원자로의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 측 제안을 정확한 배경의 의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중심 국제 원자로 통제 속에서 한국의 미국 제안을 무시하고 독자 원전 수출에 나서기는 어려워서 정부가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이슈가 또 뭐예요? 흔들기 나올 수가 있죠. 그쵸, 흔들기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자 말씀드리면서 전달 드리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짜잘짜잘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의 주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SMR이다. SMR. 이것도 SMR에 대한 기대가 터지는 10월 29일 여기서 연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으면 아마 두산 고점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근데 여기서 못 갔단 말이에요. 나스닥 고점 찍으면서 그 한 번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었다면 돈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올릴만한 타이밍이었는데 나스닥이 하락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주가가 못 올라갔죠. 그럼 뭐다? 이거 한번 숨죽이고 여기서 또 개인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이 탄력받아서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꺾이면서 여기 있는 개인들 최대한 힘들게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한번 죽이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는 고려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는 거고 일단 요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할 거고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계속적으로 찍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SMR에 대한 부분들은 터질 수밖에 없다. 전력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머리 아프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국의 전력은 가면 갈수록 이제 부족해집니다. 그쵸? AI가 이제 연산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소요는 이제 전력 소모량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더 필요하죠. 가장 빠르게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SMR 뿐이다. 그러면 이게 물론 2-3년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그나마 가장 빠른 거죠. 신재생 에너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속도는 빠르지만 전력을 만들 수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SMR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은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 흔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고 계속 쭉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식이라는 건 주가는 순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 어떤 종목이 1월 초부터 오래 달렸습니까? 2020년 1월 초부터 이 조선주가 미친듯이 달렸어요. 지금 조정 나왔죠? 그 다음에 원전주가 갔고 그 다음으로 로봇주와 AI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로 넘어갔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수급이 다시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소외받았던 이 로봇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도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제 로봇주가 있어요. 자, 뭐냐면 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자신감이 있어야 자사주를 매입하죠, 여러분들.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기업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자, 그런데 이 기업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여러분 거 이 종목을 추천드릴 건데, 자,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다가 이제 최근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138,000원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13년 전 최저점 라인을 터치하고 이 똑같은 저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4,000원과 만원 요 사이에. 여러분들, 저는 정말 몰빵을 되게 싫어해요. 당연하게 안전하게 주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몰빵해도 되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께 추천 도와드릴 건데, 저점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검색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기업이다. 자, 그래도 배당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라서 10년 동안 계속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12월에도 배당을 했죠. 자, 이 기업을 받으실 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010-5644-0333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3일 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선물로 이 종목을 문자로 일간정보 무료로 종목명 정확한 매수라인과 그리고 매도하는 목표가 1차, 2차 가격 나눠서 디테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위에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제가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어요. 사야 되는 정보가 나온다라는 거죠. 로봇주라고 받으시면 실제 로봇주는 올라갈 때 이제 4배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오랫동안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폭중구조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로봇주 1등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익홀딩스하고 클로봇 제가 보셨죠? 정말 24년 12월 10일 날 무진장 떨어지는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했죠. 그런데 주가가 행보를 하더니 11월부터 언제까지 행보를 했냐면 2달 정도 기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주가가 이 5-6천 하던 주가가 7만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이 10배나 넘게 올라갔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제네시스 차 한 대 정도 살 수 있다. 이제 클로봇 사라고 했죠. 왜죠? 제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봇주를 되게 좋아합니다. 로봇주는 한번 확실한 종목은 10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익홀딩스나 클로봇처럼 조금 장기 투자하신다고 하면 10배도 먹을 수 있는 기업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010-5644-0333번호로 뭐라고 남기시냐? 이제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10배 정도 수익 먹을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기업 종목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목표 1차, 2차, 3차로 팔자라는 것을 문자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의 무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들을 항상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채널, 우리 영상 앞으로 꾸준히 신뢰성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라. 같이 수익도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이거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배당도 탄탄한 회사, 계속해서 배당하고 있는 회사, 이 로봇주 올라갈 이 기업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위에 번호로 이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문자 받아보시고 동반석에 한번 앉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